우선은 이제 지금은 조금 입력을 감지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화면에다 보여줬죠. 그래서 실행하고 다시 키보드 방향키 누르고 뭐 마우스 클릭한다. 그러면 이제 발생한 이벤트에 뭐 마우스 모션 버튼, 마우스 버튼까지 나오네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키보드 누르면 업다운 나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다시 초기화 해놓고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되게 많아요. 일단 이 키값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도 볼까? 일단 방향키만 일단 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정됐는지만 알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켜야 하는가만 판단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게임 내에서 뭐 타이핑하고 영문 타이핑하고 숫자 패드에 있는 숫자 있죠? 그거를 쓴다면 그것도 이제 경우의 수로 포함시켜야 되고, 지금은 이제 스페이스바랑 방향키 이거만 할 거니까요. 크게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런 거는 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키 업다운 이런 게. 그러면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장을 별도로 해야 되니까 다운 값이 107 374 1904 이런 식으로 있고, 이게 356도 있네요. 네, 뭐 나머지는 뭐 일단 놓고요. 방향키 4개 눌렀습니다. 그래서 키가 이렇게 4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더 내가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코드를 실행하고요. 이번에는 뭐 키 하나만 계속 눌러보세요. 왼쪽 키를 계속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 키에 대한 정보만 있을 거니까 왼쪽 키는 104네요. 104가 왼쪽이니까 특수문자 미음 한자 탭, 이거 뭐 어떻게 했냐면 미음 누르고 한자 키라고 있어요. 오른쪽 컨트롤에 있긴 한데 그거 누르고 탭키 한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쭉 펴져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미음 한자 탭, 왼쪽이니까 왼쪽이라고 이렇게 표시해두고, 뭐 꼭 미음 아니어도 돼요. 다른 자음이어도 됩니다. 자음마다 다 달라요. 이제 4가 왼쪽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다를 수도 있어요.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내부의 이유로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 키를 먼저 한번 넣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문이 이제 좀 입력을 감지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돌면서 이벤트가 바뀌었다, 입력돼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상황을 넣어주고 그 안에서 값을 바꾸는 상황이죠. 그래서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까?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만약에 이벤트 타입이 하이게임의 키다운이 대문자였나?
키다운이다. 그러면 이 안쪽에서 한 번 더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벤트에 누른 키가 파이게임에 등록되어 있는 키 레프트다. 일단은 이 안쪽 내용은 패스로 일단 눌러 놓는 거예요. 그래서 눌려있는 게 키다운인데 어떤 키가 눌려있냐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번에는 이벤트였는데 파이게임의 키 레프트 이거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저장하고 껐다가 실행하고요. 나오죠? 왼쪽 키, 왼쪽 방향 키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옵니다. 104, 904. 그래서 키다운인데 어떤 키가 눌려져 있냐? 904 키가 눌려 있는데 904는 왼쪽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 대신에 알아낸 숫자를 써도 되긴 합니다. 왼쪽 방향에 해당하는 숫자. 일단 이건 다시 끄고요. 누른키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정상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왼쪽 키를 눌렀을 때 정상 나오죠. 이거 두 개씩 나오는 이유는 키 업다운일 겁니다. 업은 없는데? 뭐지? 네, 중요한 거는 어떻게 묶여 있는 거야? 정상이 먼저 나오고 한 번에 두 개가 나오네.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제 그러면 키 왼쪽 방향까지 눌린 거 확인했습니다. 그럼 얘도 다시. 그래서 보면은 이 안쪽에 있는 작은 반복문 돌면서 이벤트를 계속 가져오고 있습니다. get을 통해서. 그래서 이 퀴즈는 내가 이 X 버튼을 눌렀을 때죠. 자, 근데 이거는 키보드랑 다르게 누르면 끝입니다. 끝인데 얘는 키가 눌렸을 때 어떤 키가 눌렸는지까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준 거고, 그래서 눌렸으면은 이제 눌렸으니까 정상이라고 출력되도록 이런 확인 과정도 있어야 되고요. 누른 거 잘 인식하는지. 그러면 이제 왼쪽 키가 눌린 상황까지 잘 들어왔고, 이것도 뭐고 이렇게 하죠. 다시. 그러면 실행했을 때 결과가 찍힐 거고, 눌렀을 때만 찍히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안 눌렀는데도 찍혔잖아요. 그 차이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캐릭터의 행동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쪽 키 눌렀을 때. 그렇죠? 왼쪽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간다는 의미는 캐릭터의 현재 좌표, 그러니까 캐릭터의 그 기준이 되는 그 좌표 있죠. 왼쪽 상단 꼭지점. 이 좌표, X좌표가 바뀌는 거를 의미해요. 왜냐면 위, 아래로 움직이는 건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원점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X축에서 증가는 이쪽 방향, 오른쪽이고 Y축에서의 증가는 아래쪽 방향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캐릭터가 왼쪽으로 이동할 때 X좌표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X좌표가 X1, Y1이라고 있어요.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 x1에서 여기로 이동했을 때 이 좌표는 x1보다 작겠죠. 마이너스 하면 됩니다. 근데 얼마를 감소시켜야 되는가, 이거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따로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들면 움직여야지 하고 이 화면에 보이기까지 해야 디테일한 부분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의 이동 속도 안 정했죠? 아직 없는 설정이니까 만들고 나서 고민해보면 됩니다. 일단 없으면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근데 이게 적이랑 내가 움직이는 속도가 비슷하면, 또는 이제 투사체의 속도가 비슷하면 좀 게임이 단조로우니까 다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이동 속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이미지를 로드할 때 생성자 안쪽에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self.move라고 할 겁니다. 얘는 아직 이동 속도를 0이라고 할게요. 이런 속성, 이동 속도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플레이어의 속도를 몇이라고 할까요? 5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라고 해놨다는 거는 움직일 수 있는 게 5만큼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게 적용되는 시점은 이동하는 속성이 좀 적용되는 시점을 여기서 이 60이 아니라 만약에 1로 잡았다. 1로 잡았다면 초당 한 번 업데이트 되는 거죠. 플레이어 무브를 5로 했는데 이게 5가 픽셀 단위일 거예요. 픽셀. 그럼 다시 60으로 돌려놓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60번, 초당 60번 5픽셀씩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왼쪽 키를 내가 잠깐 눌렀는데 만약에 왼쪽으로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아니면 화면 밖으로 나갔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변화폭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고 싶어. 그러면 이 무브를 숫자를 조금 더 높이면 돼요. 만약에 이동속도 한 번에 많이 이동하고 싶다, 높이면 됩니다. 뭐 한 15 정도? 그래서 뭐 게임에서 우리가 주로 뭐 마우스 감도 높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 프로그램에선 이 무브 값이 클수록 게임의 감도가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인칭 시점에서 게임 있죠? 1인칭 시점인 게임, 여기서도 이제 감도의 그 값을 높이면은 그 우리가 마우스 움직일 때 같은 양을 움직여도 감도가 높으면 한 번 더 많이 가고 그래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브 값을 높이면 좀 더 빠르게, 내가 누른 방향으로 빠르게 갈 거예요. 왜냐면 이제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길 거니까. 지금은 5로 해놓고 움직이는 거 구현되면은 그때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일단 X좌표를 변경해줘야죠. 변경할 건데, 이 키를 눌렀다. 그러면 플레이어의 X좌표를 감소해야죠. 얼만큼 감소할 거냐면 무브만큼 감소할 겁니다. 왜냐면 뭔지 아시죠? 이동 속도가 5니까 5만큼 감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동하는 게 티 날 거고. 그러면 X좌표는 처음에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건데, 여기서 내가 왼쪽 키를 누른다. 5씩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X좌표는 여기서 왼쪽 키 눌렀을 때 업데이트 계속 되는 거니까 왼쪽으로 움직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좀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레프트라서
왼쪽으로 보낸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라이트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면 X축 증가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키에 코드도 출력할 겁니다. 보통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움직인 게 화면에 눈에 보이게 하면 될 거고, 내가 어떤 키를 눌렀는지 여기에 출력하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면은 키 로그가 남는 거죠. 이러면 내가 어떤 키를 눌렀는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왼쪽 누르면 4 나오고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누르면 오른쪽 눌러도 4가 나오네. 뭐지? 내가 안 바꾼 게 있나? 잠깐만요. 이거 라이트로 안 바꿨네요. 다시 왼쪽 4번 눌렀고 오른쪽 4번 눌러서 3 나왔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지금 바뀌고 있는 거는 이 X좌표가 정한 이 무브만큼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따라 해보세요. 영상은 잠깐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움직이고 있는 게 화면에 보이는 것까지는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껐다가 실행하면 이게 처음 상황이에요. 감지는 하지만 안 눌렸으니까 보이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 왼쪽 방향키 한번 누르면 나오고 잘 움직이고 오른쪽 하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키 하나를 꼭 누르고 있어 볼게요.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인데 뗐어요. 오른쪽도 다시 한번 꼭 눌러 보겠습니다. 눌렀고요. 뗐어요. 우리가 이거 원하는 대로 안 됐죠? 왜 그럴까요? 움직이려면은 계속 연타해야 돼요. 가려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거를 계속 가려는 방향으로 누르면 화면 밖으로 나갑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화면 밖으로 나갑니다. 최대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기로도 나가고 여기로도 나가죠. 이동은 되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야 하는 게 생겼습니다. 자, 누르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 계속 이동하는 거랑 화면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끊기지 않고 이동하는 거랑 화면 밖에 안 나가게 하는 거. 이거를 해야 돼요. 얘가 만약에 여기로 나가면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따지면은 지금 키다운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키다운. 캐릭터는 이제 잘못이 없죠. 프로그램이 부족한 겁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키다운만 알고 있고 키업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래서 특정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동작해야 하는 경우, 그거는 이제 이 시점으로 따졌을 때 내가 왼쪽 키를 누르기 시작한 상황부터 뗄 때까지, 그러니까 왼쪽 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눌리면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다시 뗄 때 왼쪽 키는 올라오겠고, 원래 이 상태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코드로. 그러면 이제 이게 아니라 이제 눌린 시점부터 뗀 시점까지 변화가 아니라 누르면 하나 빼고 누르면 빼고, 그게 전부입니다. 눌리고 뺄 때까지는 다르죠. 이 뺀다는 게 뭐냐면 좌표값 변화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좌표값 감소라고 할게요. 왼쪽 기준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현 상황인 거고, 눌렀을 때만 하나 빼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건 누르고 뗄 때까지 빼 좌표값을.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거는 떼는 시점이죠. 키보드에서 왼쪽 방향키에서 내가 손가락을 떼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 세트로 묶어주고, 그럼 이걸 반복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건 아니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르는 시점부터 뗄 시점까지 반복 빼기 정도로 하겠습니다. 좌표값. 그래서 이 해당 시점 동안, 이 시점 동안은 빼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누르는 게 키다운이니까 떼는 건 키업이겠죠? 떼는 거는 키업. 키업. 누르는 건 키다운. 그래서 키의 움직임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쉽습니다. 네,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누르면 하나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추가해야 되는 개념은 키업이라는 동작 감지. 키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누르고 뗄 때까지 빼야 됩니다. 누르는 시점부터 떼는 시점. 그러니까 내가 눌렀다. 여기서 눌렀다. 그리고 여기서 뗐다. 그러면 이 동안에는 왼쪽을 눌렀으면은 이 X축의 X 좌표 값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비교해 보면은 이 상위 개념은 뭘 눌렀는지가 아니라 눌렀다는 그 사실 자체니까 우선은 이쪽에 있어야겠죠? 키 다운 쪽에. 응? 아니구나. 아니지. 눌렀다는 그 사실 자체니까 이게 아니죠. 그냥 이 눌렀다는 그 개념 아래 키를 눌렀다는 게 있고, 그 키가 다운인지 업인지가 있으니까 키 업의 케이스를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 이렇게 좀 떼놓죠. 근데 이거를 에리프로 묶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왼쪽 키가 이렇게 눌려졌다. 그러면 키 눌렀는데 잠깐만, 여기는 키 다운이 아니라 업이어야죠. 업이어야 되고, 근데 올라온 그 키가 왼쪽 키인 경우와 오른쪽 키인 경우죠. 이러면 이제 크게 봤을 때 한 덩어리의 조건문이니까 동시에 참일 수가 없죠.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이.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키다운 쪽에서 이 부분을 잘 보면 왼쪽 방향키가 눌리면이란 뜻이죠.
그러면 이제 키가 떨어지기 전까지 왼쪽으로 계속 이동하게 하는 거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고요. 오른쪽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일단 눌렀다가 여기서 뗄 때까지 그걸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수정해 보겠습니다. 키다운해서 여기를 일단 주석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무브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true라는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쪽에도 여기도 주석 처리해야겠네. 라이트 무브라는 변수 만들고 여기다가도 여기는 이제 눌렸으니까 true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양이 달라졌어요. 상대성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성. 그러면 눌린 상태를 true라고 저장했으니까 키업인 상태를 false라고 해놓으면 되겠죠. left move 이렇게요. 둘 다 일단은 false라고 해놓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부자연스러우니까 여기다가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레프트 무브랑 라이트 무브를 처음부터 false라고 가정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실행하면 레프트 무브, 라이트 무브는 false인 상태로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게 true로 바뀌는 경우에는 키다운, 키가 눌렸다는 의미로 true로 바꿀 거고요. 이제 다시 떼면은 false로 돌아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true 이제 키가 눌리면 true고 키가 올라가면 손에서 떼면 false인 거고. 그러면 이제 키가 눌렸다면 이 조건문 이 안쪽을 실행할 거고요. 여기 안쪽을 실행했다는 건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거고. 만약에 키가 안 떨어졌다. 계속 키 다운인 상태다. 그러면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건데 키를 누르는 거랑 떼는 거랑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키가 떨어진 걸 인식해야 false로 바꾸든가 하겠죠. 그러면 이 키가 눌린 상태를 true, false로 한 이유는 아시겠죠? 두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거고. 그래서 키가 눌린 상태를 참으로 해놓고 그리고 떨어진 상태를 false로 해놓고요. 그러면 이제 이 해당 변화를 좀 설정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변화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잠깐 탭이 헷갈려가지고 그것 좀 확인하느라 그러면 만약에 레프트 무브가 true다. 그러면 이건 어떤 경우죠? 키가 눌린 상황이죠. 눌리면 이동하면 됩니다. 이동이라는 거는 x좌표 변화를 나타내면 되고요. 무브 설정한 것만큼 변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false인 경우 말고 right인 쪽도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elif right 무브가 right 무브도 눌려있다. 그러면 이제
증가해야죠. 이러면 이제 좌표 변경하는 코드는 감지 부분에 썼고, 현재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현재 상황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전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한 가지만 갔으면 보면 효과는 빠르죠. 자, 이게 전 상황이죠? 네. 그냥 초일 때 뭔지. 잠깐. 여기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 이게 전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키인지 확인하고 좌표값 뺀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요? 여기서 좌표값 변경한 다음에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런 다음에 큰 Y문 다시 위로 올라오고 또 다시 반복하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포문이니까 이 안쪽을 반복하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다시 돌아왔을 때 키를 안 뗐으면 이제 키는 키다운인 상태니까 새로 입력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시점에서 눌려있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안 눌려있죠. 그래서 눌려있는 거랑 눌린 거랑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눌려있는 거는 과거에 내가 누른 상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요. 전에는 안 눌렸는데 현재 내가 누른 상태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인식 못했으니까 이렇게 계속 꾹 누르고 있으면 안 가잖아요. 한 번만 인식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이제 Y문 크게 돌면서 안쪽에서 이 폼은 여기 실행하면서 이벤트 계속 판단하고 있고요. 퀴즈의 경우는 이 X표 이 버튼 누른 게 아니니까 여기는 실행 안 될 거고, 그래서 키를 내가 눌렀는데 왼쪽 방향키예요. 그러면 이제 왼쪽 방향키 눌렀으니까 레프트 무브 트루로 바뀝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펄스로 정해놨으니까 이제 왼쪽 키 눌렀을 때 트루 되고, 그러면 이제 elif 이거는 실행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내려가면 만나는 게 뭐예요? 변화 부분이죠. 여기 부분인데 레프트 무브가 true인 경우 이거 참이니까 좌표 감소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동시에 참이 될 수 없으니까 안쪽 실행 안 하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돌아왔을 때 상태 보니까 레프트 무브의 값은 여전히 true죠. 만약에 레프트 무브가 Y문 안쪽에 있었다. 그러면 반복할 때마다 펄스로 초기화 되겠죠. 여기서 선언했잖아요. 레프트 무브가. 이게 이 Y문 안쪽에 있으면 초기화 되잖아요. 계속. 그러면 그러면 이제 키업의 경우여야 되고, 다시 말하면 이 true인 상태로 초당 60번 반복하죠. 이렇게 설정해줬으니까. 그러면 이거 닫아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꾹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화면 밖으로 나가는데, 자, 이 상황에서 멈춰야 되고, 오른쪽에서는 여기서 멈춰야 되고, 저 화면 밖으로 이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화면 밖으로 나가는 이유는 true니까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
벽에 딱 부딪혀 있고, 이 상황에서도 뭐 레프트 무브나 라이트 무브가 계속 트루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무브를 좀 적절하게 한번 바꾸죠. 디스턴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디스턴스라는 게 여기 없으니까 바꿔주고, 그러면 좌표를 바꾸는 거, 무브 디스턴스로 바꾸고, 그래서 이제 이 이동거리가 커지면 빨라집니다. 훨씬 빨라졌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러면 일단은 움직이는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동 속도가 빠르거나 느리게 보이니까 이제 움직이는 게 가능해졌고요. 해야 되는 건 이제 화면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방지해야 됩니다. 제한해야 되는데 그 제한하는데도 기준이 있고, 저는 말씀드렸죠? 여기 이 정도 폭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캐릭터가 이동하는 부분은 코드에 어디에 있죠? 얘가 이동하는 부분, 왼쪽 상단. 코드에서 이동하는 부분. 자,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키를 누른 거 감지하는 부분이랑 좌표값을 변경하는 부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여기는 감지하는 거 판단이죠. 이동은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좌표값 변경시키는 건 어차피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동을 하는 부분과 이동을 하는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그 부분의 차이예요. 그러면 이동을 주관하는 부분까지 찾았어요. 그러면 얼만큼 할 것인가?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공이 왼쪽 면. 그러니까 캐릭터의 크기가 이 정도로 정해져 있다면은 이 변이라는 게 어디에 닿아야 되고 이 변이라는 게 어디까지 닿아야 되는지 초록색은 여기까지죠. 파란색은 여기까지고요. 잘 안 보이나? 자,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제한해야 될까요? 얘는 여기까지, 얘는 여기까지. 저 많이 하면은 폴스가 자, 이거는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주인공의 왼쪽 면이 이 게임 화면의 왼쪽 면까지 가는 경우랑 오른쪽 면이 게임 화면의 오른쪽까지 가는 경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어? 네.
말고 좀 잘려도 오케이. 이게 게임 화면입니다. 그래서 정가 좀 동일하게 좀 표시해보자면 좀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코드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동 범위의 상한선 그거를 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해가면서 해보면 이동 범위를 상한선 고정 범위 제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왼쪽 최대 이동 가능 범위 그리고 오른쪽이죠. 자, 그러면 이 왼쪽으로 최대 이동 가능한 범위 얘는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를 원점이라고 할게요. 그죠? 그러면 x좌표가 원점일 때는 0,0이죠? y좌표까지. 그래서 이 x좌표를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x좌표가 바뀌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좌표가 증가하고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좌표가 감소하고요. 네, 그렇다는 거는 일단은 여기의 좌표는 400,0이라는 거고 맞죠?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게임 캐릭터가 왼쪽 방향키를 계속 누르다가 이 화면 밖으로 나간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캐릭터의 x좌표는 몇일까요? 그냥 딱 뭐가 정해져 있다고 하진 않더라도 음수, 뭐 양수 이런 걸로 따지면은 그쵸, 음수죠. 0에서 이쪽으로 가면 증가인데 이쪽으로 가면 감소니까 화면 밖으로 나가면은 x좌표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음수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x좌표가 여기에 딱 붙어야 돼요. 그때 x좌표는 0이고 그래서 얘는 좀 달리 말하면 x좌표는 0인 경우예요. 그러면 일단 x축의 최대값이 400인 건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럼 이것도 써놓는 거예요. x좌표 최대값 400. 그러면 기준이 왼쪽 상단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400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화면 밖으로 나간 거죠. 캐릭터가. 자, 그러면 이때 x좌표 400에서 화면에 딱 걸치려면 이런 상황이려면 캐릭터의 가로폭만큼 400에서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이거는 마이너스 플레이어 가로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코드로만 옮기기만 하면 되네요.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먼저 0, y좌표는 상관없고 어차피 하나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나타내면 400이 사이즈
0이죠. 0에서 플레이어 점 위드 get 사이즈로 얻어온 플레이어의 위드랑 y좌표는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를 어디에다 넣어야 될까요? 플레이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막힌 거예요. 가면서 플레이어의 X좌표가 변하면서 범위를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X좌표가 변하는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변하죠? X좌표는? 분모에 따라서 여기죠. 쉽게 말하면 움직이다가 플레이어의 이 X좌표가 여기에 X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거를 나타내 보면 만약에 플레이어의 X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넘어가지 못하게 X좌표를 그냥 0으로 고정시켜 버려야죠. 그러면 이제 다시 실행했을 때 자, 왼쪽으로 쭉 오른쪽으로 갔다가 밖에서 왼쪽 키를 쭉 눌러볼게요. 계속 누르고 있는데 안 가지죠? 왼쪽 키를 누르면 트루니까 이동을 하는데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캐릭터의 X좌표가 0 이하가 될 뻔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게 X좌표는 음수가 될 수 없도록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내가 왼쪽으로 누르려고 하면은 음수가 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못 간다고 해가지고 안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키 로그에 계속 남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계속 참인 상황이니까 내가 왼쪽 키를 누른 상태라면 그러면 이제 왼쪽 제한했고요. 오른쪽은 아직 제한 안 했으니까 화면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오른쪽 제한하면 되는데 언젠가는 좌표가 어떤 상황이 될 거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일단 이렇게 똑같이 해놓고요. 이번에는 이제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플레이어의 X좌표가 사이즈 0이 된다. 그러면 이때는 0이 아니라 사이즈 0이 돼야죠. 근데 이러면 안 될 겁니다. 아마 화면 밖에 딱 걸치는 수준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여기에 딱 붙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오른쪽 키를 눌러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오른쪽 화면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딱 걸치게 하기 위해서 400에서 그러니까 사이즈 0에서 가로폭만큼 빼줘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할 건데 플레이어 점 미드 그러면 사이즈 0 플레이어 게임 화면이 이렇게 있다 했을 때 플레이어가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 x좌표가 400 이상보다 커지려고 한다. 그럼 여기도 빼줘야겠네요. 똑같이 빼줘야 됩니다. 이제 진짜 실행해보면 왼쪽은 안 되는 거 확인했고요. 오른쪽으로 쭉 눌러보면 안 나가죠? 오른쪽 계속 누르고 있는데 화면 끝에 닿고 있습니다. 막힙니다. 플레이어의 X좌표가 이 사이즈 0 사이즈 0의 가로폭을 뺀 값이라면 그 위치는 여기가 되는 거죠. X좌표의 값이. 이 점보다 커지려고 한다. 이상이 되려고 한다. 막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나가게. 아시겠죠? 오늘 이동 속도도 이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스턴스 5라고 되어 있는데 좀 극단적으로 한번 늘려보죠. 100이라고 하면 되게 빨리 이동하죠.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동 범위 제한까지 했습니다.